여기 청소는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죠? 윤혜진의 차가운 말이 요비의 조용한 공기에 번졌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새벽의 어둠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강우석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출입문 센서,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고급 외투가 로비에 어울리지 않는 냉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고 물기를 짜냈습니다.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혜진은 구두 뒤꿈치로 대리석 바닥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듣고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석은 양동이를 들어 복도 쪽으로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물이 양동이 가장자리로 출렁이며 바닥에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혜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석은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팔 하나 길이었습니다. 혜진의 가방에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비싼 향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데요. 죄송합니다. 우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혜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청소가 끝나지 않은 로비를 지나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걸 제가 왜 알아야 하죠?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이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혜진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우석이 지나가려면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웠습니다. 우석은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걸었습니다.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석의 작업복이 낡았습니다. 등 부분이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운동화 뒤꿈치가 닳아서 한쪽이 낮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우석은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카트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혜진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20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반쯤 닫혔을 때 혜진은 다시 우석을 보았습니다. 우석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았습니다. 1초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우석은 눈을 먼저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혜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메이크업이 완벽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우석만 남았습니다. 그는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걸레질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박상도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시설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휘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 무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우석아, 예. 회장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 별말 없었습니다. 들었어.
여기서 창도가 사무실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미안하다. 오늘 청소 구역이 너무 넓었지.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저 사람들은 우리 사정 모르잖아.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도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해. 저 사람. 예. 며느리라고 해도 결국 재벌가 사람이야. 우리랑 다르지.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도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우석은 청소를 마저 끝냈습니다. 양동이를 비우고 걸레를 빨고 도구함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가까웠습니다. 우석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백팩이었습니다. 지퍼가 고장나서 안전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석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10분이었습니다. 걸으면서 빵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단팥빵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우석은 구석에 섰습니다.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혜진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우석은 그런 목소리에 익숙했습니다. 시설에서 자랄 때부터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들, 사회복지사들, 후원자들 모두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뭘 바라니? 감사할 줄 알아야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우석은 눈을 떴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우석은 내렸습니다. 고시원까지 5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났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건물은 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우석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복도가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작았습니다. 환기구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우석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우석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우석은 잠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여전히 새벽에 청소를 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혜진은 우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석도 청소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혜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우석을 흘끔 보았습니다.
우석은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물기가 창문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은 우석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거칠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로비가 보였습니다. 우석이 여전히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20층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셋째 날 비가 왔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비였습니다. 로비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석은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자주 빨아야 했습니다. 양동이 물이 금방 탁해졌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접고 있었습니다. 물이 우산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우석은 일어났습니다. 걸레를 들고 혜진 쪽으로 갔습니다. 물웅덩이를 닦으려고 했습니다. 혜진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됐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우석은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 됐다니까요.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석은 물러섰습니다. 혜진은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았습니다. 구두에 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싼 구두였습니다. 가죽이 젖어서 색이 변했습니다. 혜진은 엘리베이터로 걸었습니다. 발자국에서 물이 묻어 나왔습니다. 우석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혜진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석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혜진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걸레질을 했습니다. 발자국이 작았습니다.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우석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닦았습니다. 상도가 나타났습니다. 비 오는 날은 힘들지. 괜찮습니다. 회장 며느리 또 봤어? 예. 뭐라고 하던? 별 말 없었습니다. 상도는 우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 피곤해 보인다. 괜찮습니다. 밤에 잠 못 자니?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보여.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 오래 하려면 건강 챙겨야 해. 전다고 무리하지 마. 알겠습니다. 상도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우석은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가 붐볐습니다. 우석은 구석으로 비켰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우석은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개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후드티와 청바지였습니다. 둘 다 낡았습니다. 건물을 나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후드를 올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 커피도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우석을 보았습니다. 우산 필요하세요? 괜찮습니다. 1,000원이에요. 됐습니다. 우석은 비닐봉지를 받아 나왔습니다. 비가 더 세졌습니다. 후드가 금방 젖었습니다.
우석은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서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 하이힐 소리, 운동화 소리, 다양한 발걸음이 무릉덩이를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우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우석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옷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우석에게서 떨어져 섰습니다. 젖은 옷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걸어두었습니다. 말릴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침대 끝에 걸쳤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공용 샤워실이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했습니다.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빨리 씻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우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혜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눈썹, 코, 입술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눈이 기억났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석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을 관찰하며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우석은 시설에서 자라며 배웠습니다. 어른들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화났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위험한지. 윤혜진도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뭘 숨기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석에게 그녀는 그냥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석은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우석은 엘리베이터 앞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먼지가 모였습니다. 담배꽁초, 영수증 조각, 머리카락, 그리고 사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우석은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사진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였습니다. 찢어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옆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보였습니다. 우석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코의 라인, 턱의 각도, 윤혜진과 비슷했습니다. 우석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여름,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석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석의 손에 사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높았습니다. 조금 빨랐습니다. 사진이요. 우석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주웠어요? 여기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다가왔습니다. 우석에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거예요. 예. 그거 제 사진이에요. 주세요. 우석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다시 혜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정말 혜진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옆모습만 보였고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확실하세요? 확실해요. 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손이 앞으로 더 나왔습니다. 우석은 사진을 건넸습니다. 혜진이 받았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빨리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석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석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예요? 중요한 사진인가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0초쯤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요. 혜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요. 혜진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아직 사진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부드러웠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간직한 사진이었습니다. 왜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까? 우석은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떨어뜨렸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우석은 엘리베이터를 보았습니다. 층수 표시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층, 15층, 20층. 멈췄습니다. 우석은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2009년 여름, 1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혜진은 몇 살이었을까? 지금 34이니까 그때는 18이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이었거나 대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우석은 2009년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우석은 4살이었습니다. 시설에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 차가운 바닥, 울음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창도가 나타났습니다. 뭐 생각해? 아무것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우석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쓰레기를 더 모았습니다. 창도는 우석 옆에 섰습니다. 회장 며느리 또 봤지? 예. 뭐라고 하던? 사진 찾았다고 했습니다. 사진? 바닥에 떨어진 사진이요. 창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줬습니다.
잘했어.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 알고 있습니다. 창도는 우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착하긴 한데 세상이 너한테 착한 건 아니야. 알지? 알아요. 특히 저런 사람들은 우리랑 사는 세상이 달라. 예. 창도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우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를 끝냈습니다.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이 거뭇거뭇했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석은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윤혜진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볼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단순한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특별한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손이 떨렸으니까, 목소리가 변했으니까, 빨리 숨기려고 했으니까. 우석은 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도 말이 맞았습니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우석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석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비밀에 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감춰진 비밀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바다가 생각났습니다. 혜진의 떨리는 손이 생각났습니다. 우석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느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석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석과 혜진은 로비에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출근 시간을 바꿨습니다. 새벽 5시 40분 대신 6시에 왔습니다. 우석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우석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창도에게 물었습니다. 회장 며느리, 요즘 안 보이네요. 시간 바꿨나 봐. 너랑 안 마주치려고. 왜요? 몰라.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요. 그럼 신경 쓰지 마. 저 사람들 맘은 몰라.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 일정을 바꿨다는 사실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석은 집 근처 편의점 야간 알바를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청소 일로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석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석은 눈을 떴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윤혜진이었습니다. 우석은 놀랐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혜진도 우석을 보고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머리를 묶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기서 일해요?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예. 건물 청소하면서? 예.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음료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우석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2,000원이었습니다. 혜진이 카드를 냈습니다. 우석이 결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이 말했습니다. 혜진이 음료를 받았습니다.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저기, 예, 저번에 사진 말이에요. 우석은 기다렸습니다.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찾아줘서. 아니에요.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구나 했어요. 혜진은 우석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혜진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우석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왜 이 동네에 있을까? 이곳은 부자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골목, 싼 술집, 재벌 며느리가 올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우석은 청소를 하다가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창도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왜? 회장 며느리 집이 어디예요? 창도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너랑 상관없잖아. 알고 싶어서요. 창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남이야. 어디더라? 청담동인가? 엄청 비싼데 산대. 그렇군요. 왜? 혹시 어젯밤에 봤어? 우석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제 거기 갔다가 봤어. 내가 일하는 편의점 앞 지나가는 거. 아, 나도 깜짝 놀랐지. 그 사람이 왜 거기 있나 싶어서.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 거기 살았대. 예. 회장, 며느리. 결혼 전에 그 동네 살았다고.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고시원이었나? 원룸이었나? 가난했대. 그러다가 회장 아들 만나서 신데렐라 됐지. 그런 일이. 근데 가끔 온대. 옛날 동네에 혼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우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도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관심 생겼어?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그냥 신기해서요. 신기하긴.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왜 옛날 동네에 올까? 그러게요. 창도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버렸습니다. 남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 특히 저런 사람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이미 관심이 생겼습니다. 윤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그녀의 과거에 대해, 그녀가 숨기는 것에 대해. 그날 밤
우석은 다시 편의점에 갔습니다. 혜진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혜진이 왔습니다.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후드티와 청바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우석은 가끔 그쪽을 봤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 외로워 보였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혜진은 계산대로 왔습니다. 담배 있어요? 예. 어떤 거요? 혜진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석이 건넸습니다. 혜진이 결제했습니다. 담배 피우세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옛날엔 폈어요. 끊었는데 가끔 생각나요. 그렇군요. 특히 이 동네 오면. 왜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멈췄습니다. 저번에 주운 사진 말인데요. 예. 거기가 여기 근처예요. 예. 사진 속바다.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아, 옛날에 자주 갔어요. 혼자. 그랬군요. 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혼자 갔었어요. 2009년 여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혜진은 우석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군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2009년 여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석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혜진의 비밀이었습니다. 우석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우석과 혜진은 편의점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한 인사, 짧은 대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냉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 관심이었을까? 아니면 공감이었을까? 우석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혜진을 볼 때마다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그녀의 비밀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어느 날 밤, 혜진이 편의점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식이 있었어요. 싫었는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당신은 힘들지 않아요? 하루에 2군데서 일하잖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맞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왜요? 처음에 당신한테 차갑게 대해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석은 혜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그게 더 슬픈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기,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내일요? 예. 오후에. 왜요?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어디요? 사진 찍은 곳이요. 바닷가. 우석은 놀랐습니다. 왜 저랑요?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을. 무슨 의미예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가족한테 말하는 게 가족한테는 못해요. 절대로. 우석은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이것은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궁금했습니다. 혜진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지하철역이었습니다. 혜진이 운전했습니다. 오래된 차였습니다. 고급차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 옛날부터 타던 거예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결혼 전에 샀어요. 아직도 잘 달려요.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작은 포구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진이 앞서 걸었습니다. 우석이 따라갔습니다.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멈췄습니다.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습니다. 하얀 거품이 일었습니다. 여기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사진 찍은 곳. 우석은 주위를 보았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 왔어요. 혜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도망치듯이. 무엇에서요? 모든 것에서요. 혜진은 앉았습니다. 방파제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석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18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힘든 시기였나요? 예. 아주. 혜진은 파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술만 마셨어요. 혼자 살았어요? 거의요. 아르바이트 여러 개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겠어요.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해 여름에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혜진은 우석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쳤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어요. 우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다행히 경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가족이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얼마요? 2천만 원이요. 우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낼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돈이 없었고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죽으려고. 우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이 방파제에서. 혜진이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신발 벗어놓고
가방 내려놓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혜진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죽는 게 살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우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봤어요. 저를. 누가요? 남자아이요. 어렸어요. 4~5살쯤? 우석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봤어요. 방파제 가장자리에 선 저를. 그리고 울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울었어요. 너무 슬프게. 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울음소리 듣고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그 아이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우석은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 당신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우석은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2009년 여름, 4살, 바다.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시설 선생님들과 야외 활동을 갔었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방파제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봤습니다. 혼자 서 있는 여자를, 슬퍼 보이는 여자를. 제가 울었어요? 예, 아주 슬프게.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 울음이 저를 살렸어요. 혜진이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거기 있어줘서. 우석은 손을 보았습니다. 혜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았어요. 합의금을 냈어요. 갚았어요? 오래 걸렸어요. 6년 걸렸어요. 하지만 갚았어요. 대단해요. 그 6년 동안 악착같이 살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대출 갚으면서.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예. 대학 3학년 때요. 우연히. 사랑했어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랑이었는지, 안정이었는지. 지금은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결혼한 거, 그것 때문에 아빠도 치료받을 수 있었고, 제 인생도 안정됐으니까. 행복해요? 혜진은 우석을 보았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행복해요? 우석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우석도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와줘서. 저야말로요. 이야기 들려줘서. 두 사람이 차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우석을 내려주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이었습니다. 잘 가요. 예. 조심히 가세요. 우석이
내렸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혜진이 불렀습니다. 우석 씨. 예.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요. 물론이죠. 약속해요? 약속해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우석은 지하철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석과 혜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출근 시간을 새벽 5시 40분으로 바꿨습니다. 우석과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혜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내요. 예. 부인도요.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존중, 연민. 어느 날 혜진이 커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거 마셔요. 제가요? 예. 추운데 따뜻한 거 마셔요. 우석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우석도 웃었습니다. 며칠 후 우석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혜진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석 앞에 앉았습니다. 같이 먹어요. 예. 당신도 먹어요. 제가 하나 더 끓일게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배고프잖아요. 혜진이 라면을 하나 더 끓였습니다. 우석 앞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우석이 말했습니다. 그죠? 라면이 최고예요. 집에서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시댁에서 라면 먹는 거 싫어해요. 왜요? 품이 없대요. 우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이 웃었습니다. 우습죠? 하지만 그게 저 사람들 세상이에요. 힘들겠어요. 익숙해요. 두 사람이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혜진이 계산했습니다. 나가려고 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석 씨. 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당신이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할게요. 그러세요. 혜진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웠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우석은 여전히 청소를 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출근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뭐예요? 장갑이요. 추운데 손 시려 보여서. 우석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에서 샀어요.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우석이 장갑을 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잘 맞네요. 다행이에요. 혜진이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우석이 불렀습니다. 부인. 혜진이 돌아봤습니다. 예.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석은 손을 보았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도 따뜻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로비를 한 바퀴 돌며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우석은 만족했습니다.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개인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건물을 나가려는데 상도가 불렀습니다. 우석아, 예. 요즘 표정 좋아 보인다. 그래요?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우석은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그럼 됐지. 계속 그래. 예. 우석이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우석도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앉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쉽게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바다 꿈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석은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